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정말 화제의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런 책을 리뷰할 때는 사실 뭐 어떤 책이든 리뷰하는 거는 사실 재밌는 일이지만 특히나 이런 책은 좀 리뷰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책이 굉장히 두껍고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책이 양이 많은 건 뭐 읽는 건 상관없는데 내용도 또 쉽지 않아요. 내용도 쉽지 않고 다행히 유발 하라리의 책은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문체 자체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쓰여져 있어서 그런 읽는 면에서는 이제 독해에 해당하는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배경 지식이 그만큼 내 안에 깔려 있느냐가 문제예요. 유발 하라리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먹을 만한 배경 지식이 나한테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퀘스천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 책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그 유튜브에서도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책을 안 읽고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리뷰라 하면 여기서 뭐 리뷰에 대한 그 속성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줄거리나 어떤 감상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리뷰라 하면 이 책을 읽고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만나는 그 지점, 이 책과 내 안에 무언가가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변화됐고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발전되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들려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이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또 꼭 읽어서 이제 리뷰를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1회 독을 했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지적인 뭔가 그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내가 요즘 좀 삶이 무료하다, 좀 신선한 자극,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기도 재밌어요. 근데 워낙 다양한 분야의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또 뭐 역사와 과학 분야, 뭐 인공지능 아니면 뭐 빅데이터, 인지과학, 생명공학 여러 가지 저자는 정말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다 넘나들어서 서술을 하니까 게다가 또 현재 그 시사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사건들 예를 들면 뭐 정치 경제적인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게 읽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쓰셨고 워낙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시고 그리고 두 가지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첫 번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셨는데 저는 사실 호모데우스는 읽어보지 않고 사피엔스만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사피엔스를 읽고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역시나 그 책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총균세보다는 좀 나았어요. 총균세보다는 좀 나았고 사피엔스라는 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책 또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읽을 때 좀 빨리 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속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빨리 읽으려고 하시는데 이 책은 절대 빨리 읽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을 음미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내가 없다면 그걸 찾아봐 가면서 그 배경 지식을 내 안에 쌓아가면서 읽어야지만이 진정한 독해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제가 짚어본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먼저네요. 주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인류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허구와 탈진실의 세상에서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명상하라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을 읽으셔야지만 이 문제에 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는 기술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관한 존재로의 전락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기술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그 책의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요. 기술적 도전이라 하면 정보와 어떤 생명기술의 혁명에 따라서 고용도 점점 불안해지고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으며 정보가 불평등해지면서 소수의 엘리트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거기에 정보 독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독재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일반 개인은 노동계급인 착취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 노동계급의 착취를 받는 그런 상태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는 완전한 무관함,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런 무관한 존재로 전락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어떤 발전이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을 무관한 존재로 나중에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무관한 존재는 사실 AI, 인공지능이나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이 착취의 대상조차도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정말 그 개인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는 위협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위협의 증가와 진실 구분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는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 각각 도처에는 여러 테러리즘이라든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촌 공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인의 영역이 겸손함과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사회 문제를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한 진실을 또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진실이 아니게 돼버리고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호도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나 여러 마케팅이나 여러 광고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탈진실의 세계로 넘어가서 굉장히 개인이 진실을 인식하는데 방해를 주고 개인의 무지를 초래하고 시대착오가 생기고 정의감이 떨어지면서 이런 어떠한 개인에 있어서 무력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넘어와서는 이제 인류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있어서는 화려한 역사를 이어온 인류, 그러니까 인류가 화려한 역사를 이어왔고 눈부신 미래를 기대하는 인류가 여전히 그래도 필요한 것은 실제에 대한 파악이다.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님이 쓴 역사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총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와 같이 언급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류의 성공적인 어떠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다면 사피엔스가,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인류의 어떤 위태로운 미래들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한 사피엔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한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저작은 오늘날의 현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직면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21가지 재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정말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주제적인 접근법으로 인해서 깊게 저자의 그런 생각들을 명확하게 밝혀놓았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많은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시줄과 날줄 엮듯이 끼워 맞추면서 이러한 통찰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많은 담론들을 뒤로 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많은 거대한 얘기들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해결책은 명상이란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지점들은 아니고 그 많은 기술적 도전, 정치적인 도전, 무관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인류에 대한 위험성, 자꾸 증가되는 그런 인류에 대한 그런 테러리즘, 전쟁에 대한 위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과 화두를 던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그런 모든 문제들,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밝혀준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화두를 던져서 같이 논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막판에 이제 얘기해주는 명상이란 부분은 어떠한 그런 앞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깊게 탐구하기 위해, 그리고 또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이 실제하고 이러한 실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명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저자 자신도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명상에 빠져들었고, 명상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존적인 생각들을 정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영역에서의 명상의 중요성을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네. 500페이지가 넘는 이 많은 책을, 게다가 다양한 주제를 깊게 다루고 있는 이런 엄청난 책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 소장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사회에 대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도 많이 보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도 이런 책을 한번 제대로 읽고 나면 그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나름의 시각, 아니면 유발 하라리의 시각에 덧붙인 나만의 어떤 관점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이야기꾼이자 시간과 분야를 넘나들어 정보를 서술하는 천재 작가 유발 하라리가 깊은 통찰을 통해 들려주는 21가지 세상 이야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쓴 저작들의 장점은 어떤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정보기술, 과학기술, 생명공학, 역사, 인지과학, 진화생물학 등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주제로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좀 알아둬야겠다라는 그런 직접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어렵지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저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